나는 늘 한국을 단순히 삼성과 LG의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10년째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리아 킴이라고 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견 기업에서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의 새로운 시위 문화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LA의 한인타운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셨죠. 주말마다 한글 학교에 데려가시고 집에서는 꼭 한국어로 대화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좀 귀찮았어요. 왜 나는 친구들처럼 주말에 놀지 못하고 한글 학교에 가야 하지?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제 정체성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을 때도 저는 한국계 프로그래머라는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대학 시절, 저는 주로 AI와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공부했어요. 특히 실시간 데이터 분석 분야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분석 회사에 취업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프로그래머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일한 덕분에 10년 만에 기술 책임자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죠. 제가 하는 일은 주로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도 끊김없이 작동하는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특히 코로나19 때는 정말 바빴어요. 백신 예약 시스템을 개발하느라 몇 달 동안 야근의 연속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때 저희 팀은 최선을 다했지만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진 못했어요. 그래서 더 놀랐던 거예요. 얼마 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처음에는 그냥 SNS에서 우연히 뉴스를 접했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는 소식.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어요. 미국에서 시위라고 하면 폭력 사태나 약탈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전혀 달랐어요. 질서정연한 시위대, LED 응원봉의 물결,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시위 참가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었죠. 특히 IT 전문가로서 가장 눈길을 끈 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선결제 지도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처음 그 시스템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회사에서라면 최소 몇 주는 걸릴 개발이 어떻게 하룻밤 만에 가능했을까요? 더구나 그건 전문 개발팀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회사로 향했어요. 이 이야기를 동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평소라면 조용한 아침 회의가 그날은 달랐어요. 제가 보여준 한국의 영상과 시스템을 보면서 개발자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리아, 이건 정말 놀라운데? 수석 개발자인 마이크가 말했어요. 우리가 몇 달을 고민해도 못 만든 걸 시민들이 하룻밤 만에 만들어냈다고. 네,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IT 전문가이자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깨지는 걸 경험하게 됐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처럼 실리콘밸리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다음 날이 시작된 시간이었죠. 피곤한 눈을 비비며 코드를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스마트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는 사촌 지은이가 보낸 메시지였죠. 리아 언니, 지금 한국 상황 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비상계엄이 선포됐어. 저는 바로 뉴스를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정치적 혼란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SNS에서 본 광경은 전혀 달랐어요. 한밤중인데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폭력적인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대신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시민들의 특별한 행동이었어요. 시위대를 위해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선결제해 두는 인증글들이 줄을 이었죠. 처음 본 건 이런 글이었어요.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 따뜻한 아메리카노 50잔 선결제해뒀습니다. 여의도 카페에서 받아가세요. 저는 직접 가지 못해 이렇게라도 힘을 보태요. 그 밑에는 영수증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 저도 옆 가게에 핫초코 30잔 결제해뒀어요. 김밥 천국에 김밥 50인분 결제했습니다. 편의점 핫팩 100개 준비해뒀어요. 마치 선한 영향력의 도미노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대학생의 인증글이었어요. 알바비로 모은 돈으로 핫팩 100개 선결제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시위에는 못 나가지만 이렇게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이 글을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카페 주인들의 반응도 감동적이었어요. 한 카페 사장님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선결제 커피가 100잔 들어왔는데 저희도 100잔 더 보태겠습니다. 시위하시는 분들, 부디 따뜻한 음료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다른 식당 주인은 선결제해 주신 김밥이 떨어져서 저희가 사비로 더 준비했어요. 배고프신 분들 편하게 들어오세요라고 했고요. 신기했던 건 이런 선결제 문화가 자연스럽게 체계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SNS에 인증글을 올리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가 정리되고 체계화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엑셀로 정리해서 공유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분들은 네이버 지도에 가게 위치를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과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한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이렇게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결합될 때 빛을 발한다는 걸 한국의 시위 현장에서 배우게 된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이 이야기를 동료들과 나눴어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 저희 팀의 디자이너인 사라가 말했어요. 단순한 기부나 자선이 아니야. 완벽한 수요 공급 매칭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정말이었어요. 필요한 사람과 돕고 싶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심지어 재고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말하는 실시간 매칭 시스템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날 밤부터였어요. 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위치 정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정교해졌죠. 어떤 가게에서 얼마나 많은 선결제가 남아있는지, 어떤 품목이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IT 전문가로서 저는 이 시스템의 발전 속도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정화하는 데는 보통 최소 몇 주가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하룻밤 만에 이뤄진 거예요. 그것도 전문 개발자들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요. 이건 분명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이었어요.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만나 만들어낸 작은 기적. 그리고 이건 제가 보게 될 더 큰 놀라움의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밤새 한국의 상황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건 더욱 놀라운 진화였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단순했던 선결제 지도가 완벽한 실시간 정보 시스템으로 발전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봐야 해요. 저는 아침 스탠드업 미팅에서 동료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가 보여준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지도가 떠 있었죠. 빨간색 포인트는 따뜻한 음료를 받을 수 있는 카페, 파란색은 식사가 가능한 식당, 노란색은 화장실. 모든 정보가 색깔별로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 팀의 수석 개발자인 마이크가 말했어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중 사용자 접속 처리, 위치 기반 서비스 통합. 이 모든 걸 하룻밤 만에 해냈다고요? 정말이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카페를 클릭하면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뜨는 거예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23잔 남음 3분 전 업데이트. 현재 대기 인원 약 10명. 특이사항 1층 화장실 이용 가능. 주변 정보 3분 거리에 개방 화장실 있음. 심지어 시스템은 자동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까지 했어요. 특정 지역에 선결제가 너무 몰리면 이 근처는 충분한 선결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확인해 주세요라는 알림이 뜨는 시기였죠. 우리 회사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먼저 기획팀이 시장 조사를 하고 2주, 개발팀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한 달, 테스트하고 2주, 버그를 수정하고 2주. 최소 3개월은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룻밤 만에 이 모든 걸 해낸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우선순위 표시 시스템이었어요. 임산부, 노약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을 위한 우선순위 표시가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모습이 실시간 후기를 통해 확인되었죠.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놀라웠어요. 한 개발자는 이렇게 썼더군요. 퇴근하고 들어가려다가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노트북 켜고 개발 시작했습니다. 다른 개발자분들이 자발적으로 합류하셔서 금방 완성할 수 있었어요. 시스템은 계속해서 진화했어요. 누군가가 따뜻한 대기 장소 기능을 추가하자고 제안하면 곧바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테스트되었죠. 화장실 지도도 처음에는 단순 위치 정보였지만 곧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대기 시간, 편의시설 정보까지 추가되었어요. 한 가게 주인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선결제 음료가 바닥나서 저희가 100잔 더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차도 무료로 준비해뒀으니 편하게 들어오세요. 화장실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시민들의 감사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의 안정성이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은 수만 명이 동시 접속하면 종종 다운되는데 이 시스템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버를 분산하고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놨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희 회사 CTO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 했는데 보안 문제며 서버 비용이며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다 해결했다고요? 맞아요. 이건 기술의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어떤 개발자는 자신의 회사 서버를 제공했고 또 어떤 이는 밤을 새워가며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온정의 연쇄작용이었어요. 한 카페에서 선결제 커피가 떨어지면 근처 다른 카페들이 자발적으로 채워넣는 시기였죠. 시스템은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걸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가능한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건 제가 보게 될 더 큰 놀라움의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제가 본 영상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국회 앞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불빛 물결이었어요. 마치 K-팝 콘서트장 같았지만 이건 12.3계엄에 짙은 어둠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한 20대 참가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엄마, 아빠가 40년 전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차례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MZ세대는 촛불 대신 자신들이 아끼는 응원봉을 들고 나왔어요. 예전에 한 정치인이 촛불은 꺼진다고 했다는 걸 기억하고 절대 꺼지지 않는 LED 응원봉으로 대응한 거죠. K-팝 아이돌 응원봉이 비상계엄이라는 폭력적 협박에 맞서는 평화로운 저항의 상징이 된 거예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이게 팬덤의 조직적 동원이 아닌 개개인의 자발적인 시민 참여였다는 점이에요. SNS에는 혼자 나왔는데 같은 팬덤의 응원봉을 보고 든든했다는 글이나 다른 아이돌 팬덤과 함께 어울려 찍은 인증샷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더 놀라웠던 건 기성세대의 참여였어요. 처음에는 아이돌 그룹의 이름도 잘 몰랐지만 딸에게 응원봉을 빌려 집회에 참여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네요. 이건 첫째 딸이, 이건 둘째 딸이 공연에 가서 쓰려고 가지고 있던 건데 빌려왔어요. 어떤 아이돌 응원봉인지는 잘 모르지만 집회 주최 측도 이런 세대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어요. 각각의 다른 응원봉을 소개하면서 팬클럽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지금 외워두세요. 꼭 잘 외워주십시오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한 젊은 참가자의 말이 특히 의미 깊었어요. 이 친구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청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응원봉으로 표출되는 거죠. 기성세대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예전 집회하면 최루탄이나 돌멩이, 무장 경찰들이 떠올랐는데 지금은 하나의 축제 분위기예요.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음악 선정도 특별했어요. 8년 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불렸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는 이제 시위 현장의 상징적인 노래가 됐고 지드래곤의 삐딱하게를 다같이 부르고 에스파의 위 플래시 리듬에 맞춰 구호를 외치는 모습은 마치 거리 공연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MZ세대의 메시지는 단호했어요.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가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졌었는데 저는 계엄이라는 걸 처음 겪어봐서 21세기에 이런 일이 말이 되나 싶어요. 지금 당장 변화는 없더라도 조그만 변화라도 이끌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세대인 이들에게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일상의 소중함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다가왔어요. 일상의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전에는 계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 버려서 특히 20대, 10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어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했죠. 여성 혐오 문제나 성폭력 문제들이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꾸준히 행동해온 흐름이 있어요. 연대에서 행동하는데 익숙한 세대가 된 거죠. 광장의 주인이 된 2030 세대는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 놓고 좋아할 수 있고 소중한 이들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만의 방식으로 시위 문화를 바꾸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LED 응원봉은 단순한 응원 도구가 아닌 절대 꺼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전문가들이 이런 현상을 연성 권력이라고 부르는지. 문화적 움직임과 자발적 참여,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변화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이 모여 기존 정치권을 압박하는 새로운 힘이 된 거니까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늘 한국을 IT 강국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삼성, LG 같은 큰 기업들이 만드는 최첨단 기기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진정한 IT 강국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200만 명이 모인 집회가 끝난 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K-팝 음악을 배경으로 틀어놓고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맨손으로 줍기 시작한 거죠.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요. 더 대단했던 건 이들이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분리수거까지 했다는 거예요. 박스와 종이류는 따로, 플라스틱은 따로. 마치 잘 훈련된 전문가들처럼 움직이는 모습에 외신 기자들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200만 명이 모였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한 외신 기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집회가 끝난 거리에서 집회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시위와도 다릅니다. 귀가하는 모습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지하철역으로 몰렸는데도 시민들은 경찰과 안전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죠. 심지어 큰 사건 사고 신고도 없었다고 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작은 집회 후에도 거리는 쓰레기로 뒤덮였고 교통 혼잡으로 도시가 마비됐었거든요. 한국의 이런 모습은 IT 시스템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귀가 시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이 있었고 청소자원봉사 신청도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었죠. 기술이 시민의식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예시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양보 문화였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노약자나 임산부를 위한 임시 대기소가 마련됐고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됐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서로 부축하고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 준비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스마트 시티예요. 저희 회사 CTO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몇 년째 연구하고 있는 시민 참여형 스마트 시티가 이미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네요. 맞아요. 한국의 IT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가 됐죠. 선결제 시스템, 실시간 정보 공유,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앱까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시위 현장을 찍은 영상들은 전 세계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이게 정말 시위 맞나요? 마치 잘 기획된 축제 같아요. 우리도 이런 시민의식을 배워야 해요라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죠.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의 시위는 마치 잘 짜여진 공연 같았다. 하지만 이건 연출된 게 아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결과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이 모든 게 세대를 초월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MZ세대의 디지털 네이티브적 특성과 기성세대의 경험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응원봉을 든 청년과 그들을 지지하는 부모님 세대가 함께 만든 평화로운 혁명이었어요.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IT 강국인 이유를요. 그건 단순히 최첨단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술을 인간답게, 따뜻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아는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리아, 당신 나라가 정말 부러워요. 동료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맞아요. 제 나라요. 비로소 저는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란 걸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실리콘밸리로 돌아온 지금, 저는 매일 밤 한국의 소식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한 혁신이라고 불러온 것들이 어쩌면 한국의 시민들이 보여준 것처럼 인간미 넘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리아 킴과 그의 실리콘밸리 동료들이 한국의 시민운동을 통해 겪은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IT 강국이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기술과 따뜻한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룻밤 만에 만들어진 선결제 지도 시스템, LED 응원봉으로 표현된 평화로운 저항, 그리고 200만 명의 시위 후에도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처럼 기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실리콘밸리에서도 부러워하는 진정한 IT 강국의 의미를 깨닫고 기술이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임을 배운 리아와 그의 동료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리아와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